안녕하세요. 2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자, 과학의 날 때문에 수업이 컨텐츠로 바뀌어서 보충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입니다. 자, 우리 아리아인, 그러니까 모헨조다로 드라비다인과 아리아인 이야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드라비다인이 정착해서 모헨조다로 같은 문명을 건설했지만 이 드라비다인의 문명을 누가 정복합니까? 아리아인. 이 정복해서 이제 인더스 위역에서 이제 겐지스까지 영역을 확대한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국이 난립하고 있었죠. 뭐 지도로 표현하면 원래 여기에 드라비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 멀리 살고 있는 아리아인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여기를 정복하고 겐지스 위역까지 세력을 확대한 상황.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소국들이 인도 지역에 많이 건설된 상황이 당시 인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무렵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도의 종교가 탄생하니 그게 바로 불교였습니다. 오늘은 불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는 잦은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빈부격차와 이 혼란을 정당화하는 신분제였던 어떤 게 당시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맞아요. 카스트제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카스트제에서는 브라만이 최고 위치를 담당했죠. 당연히 브라만 밑에 자리하고 있었던 실제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그렇죠? 왕이나 또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무사들 크샤트리아 계층은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종교가 또 유행합니까? 브라만교가 또 유행하고 있었죠. 브라만교는 그럼 어떤 종교였느냐? 당연히 브라만이 주도하는 종교였는데 이 브라만교는 자연현상을 되게 찬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예를 들어 달이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되고 이런 현상에 생동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힘이 있다고 보고 이제 브라만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이제 브라만교였죠. 그러니까 브라만이 이 자연 현상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브라만들이 어떻게 썰을 풀어가냐면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해가 뜨고 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해가 뜨는 게 본질인데 내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해가 뜬다. 점차 제사가 우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내가 지금 기도를 드려서 해가 떠올랐다. 이러면은 사기인 거지. 제사가 없어서 태양이 안 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사기를 비판할 수밖에 없죠. 브라만교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 와중에 어떤 종교가 창시된다? 불교가 창시됩니다. 자,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왕족 출신이었던, 왕족이면은 어떤 계층이죠? 크샤트리아죠. 이하 출신이었던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자, 고타마 시타르타, 왕족 출신이었던 고타마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고 불교를 창시했는데 뭘 주장했냐면 선행,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 해탈,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죠. 누구나 가능하다. 브라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게 핵심이죠. 신분 차별을 거부한 거고 평등을 강조한 겁니다. 당연히 차별받던 브라만한테
한층 아래라고 무시받던 누가 좋아했겠어요? 맞아요, 샤트리아. 얘가 좋아했고 당연히 바이샤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도 전역으로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족 출신인데 카필라 바스투 왕국의 왕자 출신이고 아빠가 슈도다나, 엄마가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이 부처를 낳을 때 코끼리 꿈을 꿨다 그러죠. 이제 태어날 때 사방칠보를 걸었다 하고 천상천하 유하독존이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가 태어났을 때 했던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인도의 이 여러 가지 불교가 창시되고 이 무렵에 인도의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분열을 최초로 통합한 왕조가 바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자, 이 마우리아 왕조를 최초로 만들어낸 이 사람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최초로 인도 북부를 통일했고요. 이건 몰라도 돼요. 뭐 자이나교 출신이었는데 어쨌든 이건 몰라도 되고, 아들은 빈두사라입니다. 근데 빈두사라가 아들을 100여 명이나 낳아요. 근데 이 100여 명 중에서 한 명이 나머지 90명을 다 죽여.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력이 센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완성했던 아소카 왕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소카 왕은 전성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죠. 아소카. 포스 있게 생겼죠? 자, 이 아소카 왕은 마우리아 왕국의 전성기를 만들어냅니다. 영토를 확장시키죠. 인더스강에서 데칸 지역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인더스강이고 여기가 데칸 지역이야. 인도 중부 지역을 데칸이라 부르는데 여기까지 쭉 영토를 확장시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희생과 갈등이 많았어요. 특히 칼린가 전투에서는 무려 1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아소카 왕의 발목까지 피가 철철철 흘러 넘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살인마가 된 것 같았겠어. 그래서 이 충격을 뭘로 해결하려고 했냐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충격을 뭘로 해결하려고 했냐면 불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교의 상징이었던 탑은 부처님의 상징이죠. 부처를 상징하는. 그리고 돌기둥 이런 것들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아소카 왕이 충격을 먹어서 불교를 퍼뜨린 거잖아. 그래서 개인의 해탈,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했어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소승불교라 불러요. 개인의 깨달음. 아소카 왕이 충격을 받고 불교를 퍼뜨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작은 수레니까 개인의 깨달음. 수레가 작으니까 개인만 담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큰 수레니까 이제 대중, 여러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거야. 대중을 구제하는 걸 목표로 삼는 거죠. 결국에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건 대승이었고, 대승이 나중에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국이 영원할 수는 없었고 나중에 멸망한 다음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그리스인들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인들은 누구죠? 맞아요. 인도를 침략했던 알렉산드로스가 침입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수국이 난립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또 정리한 왕조가 쿠샨 왕조입니다. 쿠샨 왕조는 힌두쿠시 산맥,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힌두쿠시 산맥인데 여기에서 넘어온 애들이 북쪽을 점령하거든요. 이게 쿠샨 왕조. 이 쿠샨 왕조고, 쿠샨 왕조에서 유명한 왕은 카니슈카 왕이에요. 카니슈카 전성기죠.
한나라와 로마 사이에 중개 무역을 했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별표 2개 돼 있는데 쿠샨 왕조 때는 불교 스타일이 한번 바뀌어요. 대승불교.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개인 위주로 흘렀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는 데 치중하는 대승불교로 바뀌죠. 대중 구제로 중시를 하고요. 이때부터 부처 석가모니가 신격화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이미 전설의 인물이 된 거야. 그렇죠? 불교가 등장한 지 이미 몇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신격화됐으니까 이제 뭐 뭔가 조각상을 만들고 싶겠죠. 근데 이때 그리스와 인도 문화가 융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다라 지역에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간다라 미술이라 부르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리스 조각 스타일이 인도에 있는 이 불교와 만나면서 그대로 그리스 뭐 의복 혹은 그리스 조각 양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인도 이 불교 문화에 반영이 되죠. 이게 무슨 양식? 간다라 미술 양식. 여기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리스 신상의 모습이 불상에 바로 영향을 주고 이게 중국에 전파되고 불국사에 있는 석굴암에 있는 불상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게 간다라 미술 양식이죠. 똑같잖아요. 어쨌든 이런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쿠샨 왕조 다음에 마지막에 또 등장하는 왕조 굽타 왕조입니다. 찬드라굽타 2세가 북인도를 통일했고요. 전성기를 만들어냅니다. 남인도에는 촐라 왕국이 있었다고 하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촐라 왕국이 있었고 굽타 왕국이 이렇게 정리하죠. 쿠샨 왕조는 이제 망하게 되고요. 자, 굽타 왕조에서 중요한 거는 불교가 쇠퇴했다는 거. 그리고 힌두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불교가 이렇게 대세를 차지할 무렵에 누가 많이 불만이었겠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브라만이 불만이었죠. 이 브라만이 불만이었던 게 다시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브라만 그리고 또 지금까지 대세를 이루었던 불교 그리고 토착 신앙이 합쳐져서 그리고 브라만의 불만들이 반영이 돼서 브라만이 최고였던 카스트제 이런 것들이 인정받으면서 힌두교가 만들어집니다. 힌두교에서 믿는 이 경전은 마누법전이라 하고요. 여기서 믿는 신이 뭐 브라마, 비슈누, 그다음에 시바, 파괴의 신, 그리고 뭐 지혜의 신 가네샤, 아바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양식을 굽타 양식이라 부르고요. 간다라 양식과 인도 양식이 합쳐진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굽타 양식을 보시면 간다라 양식에다가 묘한 인도 스타일, 인도 양식이 훨씬 추가, 힌두 스타일이죠. 힌두 스타일이 훨씬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훨씬 많이 변형된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아잔타 석굴사원이고요. 이게 다 아잔타 석굴사원에 남아있는 거다. 굽타 시대 때 산스크리트 문학이라고 인도 고대어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굽타 시대에 인도만의 진짜 양식이 만들어졌다,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흐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 소국이 난립하는 이 혼란 시기에 불교가 등장해서 선행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을 강조했고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성장을 반영해서 확대되었다. 마우리아 왕조 때는 아소카 왕이 전성기였고 소승불교를 유행시켰습니다. 쿠샨 왕조 때는 대승불교가 유행했고 간다라 미술이 발전했죠. 그런데 굽타 왕조 때는 오히려 힌두교가 발전하면서 불교가 쇠퇴했고요. 굽타 양식이 만들어지고 산스크리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